자, 이제는 이제 이런 절차에 근거해서 이제 사례 연구를 한번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요 추정 방법은 설문조사가 가장 널리 쓰인다 그랬으니까 설문조사 방법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자, 땡땡 첨단 산업단지의 이제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설문 실시를 이제 어느 연도 11월에 1개월 동안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대상 기업은 그 해당 지역에 요 땡땡 그 시에 소재하는 첨단 산업 단지에 직접 권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해 있는 직접 권역 4대 광역 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진 간접 권역, 아주 5개 광역 시도가 있어서 그 해당 거기에 소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가 이제 첨단 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제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따지지 않고 10인 이하 소기업도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단계 사전조사를 했고 2단계 본조사를 수행을 해서 1단계에 첨단 산업단지라고 했으니까 첨단 제조업에 속하는 1189개 기업을 조사했고 첨단 서비스업, 요거는 이제 비제조업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기업 214개를 조사해서 1차로 1403개의 그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이 중에서 2단계에 조사를 했더니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이 31개가 돼서 앞서 말씀드린 유효 표본수 30개가 하나를 넘는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유효 표본수 30개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는 이 중에서 이제 첨단 제조업하고 첨단 서비스업하고 나눠서 편익을 추정을 했는데 이 두 개가 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입주 예상 업종과 1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그 추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두 개를 다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첨단 제조업, 이 첨단 제조업의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이 24개였는데 24개만 국한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제 2차 본조사 결과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제조업, 그 다음에 첨단 서비스업에서 이제 식료품 제조업부터 기타 기계 및 장비 서비스 해가지고 요게 이제 24개가 됐고요. 요게 이제 연구 개발부터 시스템 통합 관리업 해가지고 요게 이제 7개가 돼서 요거는 이제 빼고 첨단 제조 산업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편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연히 부가가치 창출액으로 편익을 추정한다. 여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원 시설의 편익, R&D 편익, 생산성 재고 편익, 그리고 이제 또 그 집적의 효과로 인한 편익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감안하지 않고요. 그건 이제 문제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순부가가치 창출 규모만을 편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신규 투자 편익 계산식은 앞서서 2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이제 순서들이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액, 그 다음에 산업단지 부지 면적, 신규 투자액, 그 다음에 유효 가동률. 이걸 다 곱하면 바로 신규 투자 편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익을 추정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입주 예상 업종별 비중이 이제 아까 저는 이제 전제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주 예상 업종별 비중을 이제 사업계, 그러니까 주관기관, 이 산업단지, 땡땡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준용해서 입주 대상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청의 업종하고 부합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통계청에서 표준산업분류 이제 10차까지 있는데요. 중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첨단 제조업으로만 조정해서 이제 논의를 진행할 거고, 따라서 이 땡땡 첨단 산업단지의 이 전체 가용 생산 활동 면적 중 첨단 제조업에 대한 것만 따로 뽑아 보니까 1102.39 제곱미터였고요. 이거를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업종별 비중에 적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표 1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생산활동 이 면적이 이제 여기 밑에 이제 1102.39 제곱미터였는데요. 요거를 이제 요 비중별로 요게 이제 제조업만 따로 띈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100% 환산해 가지고 해서 생산활동 면적을 이제 이와 같이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예상 업종별로 생산활동 면적을 배분해서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액을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2단계, 1단계에는 이제 단위 면적당 매출액을 이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업종별 매출액을 총 사업횟수로 나누어서 기업당 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후에 거기다가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기업당 평균 부가가치액을 계산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출액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2015년 자료를 썼고요. 이게 이제 땡땡 첨단 산업단지의 특성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해당 도시, 땡땡시의 도시에 해당되는 50인 미만 기업 자료만을 통계청 경제총조사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자료 생성 시점이 2015년이고 분석 시점은 20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이제 요 기간 동안이 있으니까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해서 이제 그 차이를 보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출액을 구한 뒤에 이제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액을 구하기 위한 제조업 업종별 평균 면적 자료,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시한 전국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현황 분석 자료 2019년 12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업종별 건축 면적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땡땡 첨단 산업단지가 소재된 땡땡시 소재 기업의 업종별 평균 건축 면적을 산정해서 단위 면적당 매출액을 구한 것이 이제 표 2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이 요 제조업에 대해서 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 단위로 제시되어 있고요. 평균 건축 연면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매출액이 이제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단위 면적당, 금방 보여드린 단위 면적당 매출액이 계산이 됐고, 그러면 부가가치액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가가치율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2018년도 거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서 부가가치율, 영업이익료와 인건비,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료와 인건비를 적용해서 첨단 제조업, 그러니까 이 땡땡 첨단 산업단지의 첨단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추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 표 3이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것이 표 4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와 영업이익료 비중을 고려한 부가가치율이 2017, 2018, 2019 이게 이제 3개년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 3개년의 평균을 낸 게 바로 평균 부가가치율이고요. 이 부가가치율을 앞서 단위 면적당 매출액 요거죠. 단위 면적당 매출액에다가 앞서 보여드린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액을 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단위 면적당 그 부가가치액은 이제 금방 보여드린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고 나면 기업의 업종 비중을 반영해서 최종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를 산정한 것이 이제 표 5인데요. 자, 여기 이제 맨 앞에 표 2를 보시면 이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산업단지 용지의 27.13%가 구성비였어요.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액에다가 산업단지 용지의 21.13%를 차지하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곱하니까 바로 이제 0.945에서 이제 잠깐 볼까요? 여기 0.945에서 여기 밑에 0.945에서 27.13%를 곱하니까 0.2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업종별 비중을 가중치로 해서 고려한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액은 140만 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신규 투자율은 이제 앞서서 이제 신규 투자율은 이미 산출하는 방식을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사례로서 보였는데요. 이제 이 땡땡 첨단 산업단지는 20.32%로 이제 계산이 돼서 신규 투자율을 이제 20.32%로 반영을 했고요. 유효 가동률을 구하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편익이 이제 입주의 실질적인 생산 활동을 해야 편익이 발생한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상적인 거는 입주해서 100% 가동률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생산 활동은 그렇지 못할 것이고 일반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산업단지 등 산업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연구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년 자료에 따르면은 실질적인 생산 활동을 해야 편익이 발생한 거로 간주하고, 따라서 유효 가동률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이후에 가동하고 있는 업체의 실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동률은 가동업체 수 나누기 입주 업체 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효 가동률을 추정을 하는데, 이때 사용한 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13년 산업단지 분양률 추이를 이용했고요. 여기에 이제 2001년부터 2005년 중에 완료된 전국의 47개 단지를 대상으로 준공 이후 8년간 자료를 이용해서 입주율과 가동률, 유효 가동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동률은 땡땡 첨단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 일반 산업단지 입주업체하고 가동업체를 이용했고요. 입주율은 또 인근 이 해당 이제 첨단 산업단지의 그 이제 설문조사 결과하고 인근 지역 일반 산업단지 모두 전국 기준 자료로 이제 사용해서 실제 입주율로 두 유형의 산업단지에 모두 동일한 수치를 적용해서 유효 가동률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첨단 산업 땡땡 첨단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 전국 단위고 전국 단위하고 그다음에 해당 산업단지 소재 도시 산업단지의 유효 가동률 추정치하고 그리고 2023년하고 2035년 자료를 이용한 이동평균 모형을 이용해서 2036년부터 2053년까지 가동률 전망치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편익을 이제 산출을 하는 건데요. 편익 발생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30년을 잡는다 그랬어요. 30년. 그래서 이 산업의 경우에 동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제 2024년에 부지 조성이 완료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2024년부터 2053년까지 30년 동안 편익 발생 기간을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조업 부가가치액은 이게 이제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해서 봤더니 30년간의 누적치의 현재 가치, 경상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가 368억 원으로 이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0년 걸 전부 보이기는 그래서 일부 연도만을 추출해서 이제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나와 있고요. 신규 투자율은 말씀드린 대로 20.32%, 유효가동률은 이제 앞서서 이제 이 다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53년에 87.7%가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제조업 산업시설 편익은 경상가치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 산업시설 편익이 현재 가치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367억, 368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강의할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산업단지의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유형을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리고서 수요 추정 방법을 4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설문조사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편익 추정 방법을 전제로 입주 예상 업종을 선정하는 거를 전제로 해놓고 5단계로 설명을 드렸는데, 5단계는 이제 매출액 구하고, 물론 앞에 단위 면적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액 있고, 그리고 신규 투자율 구하고, 유효가동률 구해서 이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액하고 신규 투자율, 그리고 유효가동률, 그리고 산업단지 면적 등을 곱해서 계산한 최종 편익, 보통은 30년을 예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런 사례로서 땡땡시의 첨단 산업단지를 사례로서 이제 그 앞에서 강의 드린 내용하고 순서대로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수요와 편익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사항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제 이메일로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